되는데? 자, 해봅시다. 일단 자, 2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자판기를 위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역설계 1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주제와 주제 선정 이유, 제품 소개, 개발 목표와 일정,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스크 자판기를 위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점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은 돌아오므로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게 접근성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 자판기를 위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품으로는 미세먼지 센서와 인터페이스 보드입니다. 미세먼지 센서를 사용하여 자판기 설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건강 정보 및 행동 지침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PC 서버를 구축하여 전국에 설치된 자판기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자판기 내의 로컬 서버로 사용하여 실외에 설치된 센서를 아두이노와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값을 시리얼로 보내기엔 긴 거리를 사용해야 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미세먼지 측정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자판기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건강정보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IDSQL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시간, 위치, 미세먼지, 기온, 날씨로 생성합니다. 저희의 개발 목표로는 미세먼지, 감염병 정보 등을 IT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의 필요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주차까지 센서 확인 및 연구를 마치고 GUI 연구,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 웹사이트 구축까지 3주차에 걸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역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 한정아는 미세먼지 센서 연구를 맡아 미세먼지 센서와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원 정태우는 웹사이트 구축 부분을 맡아 마리아 DB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IDSQL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원 허다비는 GUI 연구를 맡아 파이큐티를 이용한 디자인을 하고 크롤링을 이용해 측정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조원 홍가영은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를 맡았는데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와 감염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크롤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2조 마스크 자판기를 위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역설계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장비 뭐 부품이나 이런 거 다 받았니? 네, 누구한테 받았어? 내 방에 와서 가져왔어. 어, 혹시 강 교수님 그 예전에 그 했던 애들 그
그거 갖고 있지 않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시스템이 커서 아, 그러면 좋죠.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사실은 했는데 전부 선배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연락해서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발표한 친구가 아까 다빈이가 발표했나? 네, 그 거기 보면 역설계했던 선배 연락처 있지? 네, 그 중에서 누구죠? 조장이 누구였지? 김원장. 원창이. 원창이한테 연락하면 아마 그게 작년에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아마 그 어디 대회도 뭐 경진대회도 하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아마 형태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뭐 만들어서 뭐 하고 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는 물론 한 명이 더 많아서 네 명이지만 내용이 되게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되게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갑작스럽게 그 일을 구현해서 제대로 하기에는 벅찰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일조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배한테 물어봐가면서 이번 기회에 선배하고 좀 친해지면 좋겠죠. 그죠? 잘 물어봐가면서 그대로 따라하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딥하게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방법이 순서일 것이다. 너희가 하나하나 이해해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요 2조는 쉽지 않겠다. 알겠죠? 네, 예, 혹시 내 생각에는 다른 조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예, 지금 우리 목표는 그 선배들이 했던 수준으로 빨리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는 게 목표니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 시간이 촉박하니까,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 역설계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남의 거를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 숲이 보이거든요. 전체 숲을 빨리 보고 빨리 이해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만들고 이게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어, 빠르게 동작을 시켜보고 빠르게 이해해보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선배들이 있는 조들 거는 반드시 선배들한테 얘기해서 혹시 그 연락이 뭐 잘 협조가 안 되면 교수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잘 해주라고 얘기할 테니까 알겠죠? 2조도 그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파악을 잘해서 칭찬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 만드는 거는 벅찰 수 있어요. 다 완성하지 못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배들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잘 했고요. 그 다음에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3조 역설계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2020년도 2학기 거 04조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독거노인 생활 패턴 모니터링을 선택한 이진아, 이현성, 이진연조입니다. 목차로는 역설계 작품 소개 및 선정 이유, 그리고 연구 역할 부담, 부품 리스트 및 시스템 구상도, 개인 발표 및 추후 계획이 있습니다. 역설계 작품 소개 및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독거노인 생활 패턴 모니터링을 역설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활용에 유용하고 도전해보고픈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모듈 등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설계에 임하기 위한 베이직한 프로젝트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또 생각했고, 또 저희가 이제 본 설계 주제로 관심이 많았던 지속적인 고령화 사회에 따른 소외계층의 증가로 노인 케어 시스템이 각광받으면서 이의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을 조금 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연구 역할 분담입니다. 먼저 이현성은 라즈베리 파이 개발 환경 및 마리아DB 구축을 연구하였고, 이진아는 HM10 모듈, 즉 블루투스 모듈 및 I2C 다중통신, 그리고 노드MC, 그리고 앱 연동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지연은 PIR 센서 및 각 서브 센서, 그리고 웹 서브 구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부품 리스트입니다.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와 해당 모니터, 그리고 PIR 센서, RGB LED, 그리고 크게 노드 MCU,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LCD 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구현 알고리즘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역설계 본 기획 알고리즘은 이렇게 해당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센서들, 그리고 앱을 이제 블링크를 통한 앱 연동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PPT 바꾸고 가도 되나요? 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PPT가 안 바꿔져서 이렇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구현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우노로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 우노에서는 노드 MCU를 I2C로 연결을 한 다음에 블링크라는 앱이랑 웹을 연동해주는 사이트로 이제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동을 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네. 라즈베리 파이 개발 환경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은 이현성입니다. 저희 현재 개발 현황이라 함은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구성, 그리고 기초 설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총 구성하였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같은 경우는 SD 카드 리더기에 SD카드를 꽂아서 노트북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OS를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그 OS가 설치된 SD카드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고 현재 부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기초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외부 접속이나 혹은 통신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IP를 고정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통신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포트들을 전부 다 개방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종종 꺼지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절전 모드도 해제해 놓았습니다. 다음이요. 키보드 세팅입니다. 일단 라즈베리 파이는 리눅스 기반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쓰는 키보드로 연결하면은 약간의 그 에러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 문자가 입력되지 않는다거나 뭐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라즈베리 파이 환경 내에서 키보드, 저희가 주로 쓰는 키보드로 세팅을 해놔서 지금 현재 특수 문자 입력 그리고 한글 정도는 이제 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아까 고정 IP를 할당해 놓았고 포트를 개방해 놓았기 때문에 제 노트북에서 외부 접속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외부 접속을 통해서 좀 더 나중에 파일 전송이나 혹은 뭐 사진 파일, 스크린샷, 그리고 파이썬 코딩 파일과 같이 그런 파일 전송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 일단 마리아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서 현재 데이터베이스도 생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이드 SQL로 외부에서 접속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루트 계정을 사용하면은 보안상의 문제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외부 접속 권한만 부여해 놓은 유저를 따로 생성하였고요. 그리고 따로 생성한 그 유저를 통해서 제 노트북에서는 연결을 마쳤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이블 생성까지 해본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저의 현재 개발 현황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연구 발표할 이지연입니다. PIR 센서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인식하여 센서가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PIR 센서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체가 동작을 할 때 감지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경우 감지되지 않기도 합니다. 적외선 변화, 즉 동작 감지 시 하이로 출력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로우로 출력됩니다. 다음이요. 인체에서는 약 9에서 1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적외선이 방출되며 방출된 적외선이 직광 렌즈인 프레넬 렌즈를 통과하여 센서 표면부에 위치한 윈도우에 닿게 됩니다. 이 적외선 신호가 전압으로 출력되어 센서에 내장된 증폭기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조명의 온오프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동작 원리입니다. 다음이요. PIR 센서의 작동 확인을 위해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하여 구현한 모습입니다. PIR 센서 7번 핀에 연결을 하였고 센서를 입력 설정하여 시리얼 통신 속도 등을 맞추고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해 작동한다면 ON으로 출력되도록 하였고 미작동한다면 OFF가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매뉴얼에서 초기 계획은 나노였는데 우노를 이용한 이유가 매뉴얼에서 우노로 성공을 했기 때문이고 매뉴얼에서 실행하려던 통신 시도에도 편리하였기 때문에 나노가 아닌 우노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LED를 이용한 PIR 동작 감지 센서를 구현한 모습입니다. 인체 감지 PIR 센서와 LED를 연결한 후에 스테이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센서 값이 하이일 때는 시리얼 모니터가 온이 되고 시리얼 모니터에 온이 뜨고 LED 불을 5초간 켤 수 있습니다. 또한 PIR 센서에서 인체를 감지하지 않을 경우 시리얼 모니터에서 오프가 출력이 되고 인체 감지 시 LED 불은 꺼져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제 통신 쪽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할 이진아입니다. 먼저 HM10 블루투스 통신인데요. 이 통신은 이제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에 내장된 블루투스와 PIR 센서의 값을 가진 우노와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먼저 개발할 수 없으므로 후개발로 미뤄뒀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센서가 이제 하나밖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매뉴얼 자체에 이제 미세먼지 센서라는 것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센서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미세먼지 센서에서는 이제 특정 농도에 따른 RGB LED의 색상 변화가 생기도록 설정을 해 놓았고, 이 부분은 이제 센서와 온오가 연결되는 부분이며, 이 LCD 센서 자체는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I2C로 연결이 됩니다. I2C 다중통신입니다. I2C라고도 하는 I2C는 이제 구현 매뉴얼이 아닌 기획 매뉴얼에 써 있는 그대로의 I2C 통신의 구현 목표 OLED를 사용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런데 OLED란 저희가 수령한 센서 특성상 SPI 통신 전용 모듈만 있어서 I2C 통신을 하고 싶었던 선배님들의 기획 매뉴얼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LCD로 교체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LCD 구현 모듈로 교체하였고, 측정값들을 LCD로 표기하는 것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코드는 이렇게 저희가 I2C 통신으로 구현을 해 보았고요. 노드 MCU는 이제 와이파이 통신인데, 저희가 이제 노드 MCU를 통해서 이제 블링크라는 앱과 함께 와이파이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 보았고요. 매뉴얼 상에서는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선배님들이 하다가 마셔서 이제 저희는 기획 매뉴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여서 이제 이것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드 MCU는 이제 앱을 설치한 다음에 라이브러리와 와이파이를 연결한 후 하드웨어 앱 서버 연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랑 웹페이지 내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앱 서버 연결을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네, 추후 계획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앱과 이렇게 다 연동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수정된 부분인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아는 노드 MCU를 써봤나요? 네. 어디서 써봤죠? 노드 MCU는 안 써봤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다 부품 가지고 있나? 네. 우리 강 교수님이 정말 부품을 빵빵하게 지원하셨네. 내가 이 3조는 굉장히 그 진도가 빠르네. 아니, 나 3조 발표 듣고 놀랬어. 니네는 거의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된 조네. 이건 뭐야? 어? 이거 좀 반칙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나는 지금 3조 내용을 처음 듣고 나서, 이 내용이 너무 크다. 이건 2조보다 더 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조 내용도 결국 지금 4학년 선배들이 했던 과제죠. 그래서 그걸 지금 네. 그대로 빨리 어떻게 2학년 2학기 때 했었죠. 이 과제를 안 네. 했을 거 아닌데? 이게 이게 보현이네 조 아니야? 보현이네 네, 거. 박보현 팀이죠. 보현이네 조 애들이 4학년 때 이걸 작품으로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그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서 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도대체 뭐냐 니네 정체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할 줄 알아? 일주일 만에.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니? 우리 이 2학년 1분반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진짜 발표한 대로 그 너희들이 다 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 아니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일주일 만에. 현성아, 네, 교수님. 현성이는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써본 거야? 네, 리눅스 기반인 환경은 저번 방학 때 약간 서버 구축 캠프를 갔다 왔었는데 그 캠프에서 종종 써봤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다. 어디에서 한 캠프였지? 그 유튜브
그 컴퓨터 공학과 전용 알려주는 채널이 있었는데 음, 유명하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1만도 안 되는 채널이었는데 음, 그 채널에서 캠프를 연다는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음, 카카오톡 같은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앱의 클론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두고 음, 이제 서버와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알려주는 캠프였는데 그 캠프를 하면서 네, 조금 했었습니다. 음.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 에,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육 과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한 가지가 교과 과정이고 또 한 가지가 비교과 과정이야. 그 교과 과정은 너희들이 학기 중에 학점을 받으면서 듣는 그 과정이 교과 과정이야.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교과 과정만 들어. 그런데 그 교과 과정 말고도 지금 현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캠프라든지 뭐 특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 학교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비교과 과정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교과 과정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키워야 될 역량을 다 키우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교과 과정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고 너희들이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교육 과정이 4학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런데 세상은 특히 우리 분야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교과 과정 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비교과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지 돼. 그러면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많은 캠프들이 에, 돈을 너희들이 내지 않고도 들을 수가 있어. 그지? 현성이가 들은 거는 네가 돈을 냈니? 근데 제가 들은 거는 한 달에 30만 원의 수강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그런 돈을 받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 공학교육혁신센터나 아니면 외부 다른 대학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통하면 돈을 안 내고도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런데 가면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다 적극적인 학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만난 선후배들끼리 계속 연락하면서 나중에 좋은 회사를 만들고 할 때, 그때 저 친구 아주 열심히 했었던 친구인데 생각이 나서 연락이 오면 같이 합류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성이도 아마 그런 그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라즈베리 파이 세팅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암만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 근데 일주일 만에 이만큼 했다는 거는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어, 아주 아주 잘했어요. 음, 준비되어 있는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걸 느껴요.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이런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요즘에 4차 산업 뭐 혁명 시대다 어쩌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하고 막 이렇게 팬데믹이 터지고 하면서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산업이. 일례로 그 컴퓨터 관련한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육들이 예전에는 대학에서만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그 교육이 우리가 방금 현성이도 유튜브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기초적이고 공학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한다면 뭐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다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실무적인 거라든지 어떤 테크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 아니면 뭐 유튜브가 아니라도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캠프라든지 강 교수님 비교과 과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그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전공은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관련 쪽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요즘에 그 많이 이게 배울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봐도 다른 전공인들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전공도 이쪽 전공이니까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내가 수업 시간에 학점만 따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해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지식을 습득해서 결국 이런 프로젝트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역량을 키운다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요.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때는 내가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배웠으니까 난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끊임없이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설계라는 과목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설계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가이드만 하죠.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저건 저랬으면 좋겠어, 가이드만 할 뿐이지 여러분이 다 찾아서 그걸 요리해서 먹고 이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만든 이유는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정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회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먹고 이걸 여러분을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스스로만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학년 이제 2학기 시작했는데 4학년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도 뭐 회사에서 무엇을 시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하여튼지 뭐 3조가 너무 발표를 잘하고 그래서 사실 좀 놀래서 지금 강교수님 나왔잖아. 지금 1, 2, 3조 발표가 너무 잘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래고 있어. 이 학생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 2학년인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때쯤 되면 역시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하는 모습이나 이런 내용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교수님 잠깐 옛날에 내가 예, 잠깐 얘기를 하면 옛날에 나 대학교 다닐 때니까 1980년대인데 그중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학생 하나가 방학이 지나고 왔는데 학교에 잘 안 와. 근데 뭐 하나 봤더니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물어봤더니 자기 작은 아버지가 장인이야. 이 컴퓨터 쪽에 아주 전문가야.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2달 동안을 정말 그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실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찾는 거야. 걔는 결국은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창업을 하고 뭐 코스닥에 올라가고 뭐 난리를 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뭔가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 며칠 며칠 동안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어,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그 현성이가 얘기를 잘했고, 진아도 뭐 캠프 같은 거 가지 않았었니? 여기서 캠프 같은 거 가봤던 사람 손 들어봐. 네, 진아는 어디 갔었지? 저는 그 이번 설계 관련된 거면